사기라는 거는 겉으로 봤을 적에 나만 되게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게 세상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히려 어떤 구조인지, 누가 어떤 이익을 가지고 왜 이런 구조를 짜놨는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오히려 더 이해하기가 편하니까 편하게 접근을 하세요. 이해가 되잖아요. 나만 좋게 만드는 건 없죠. 그거는 사실 사기죠. 11억, 10억을 돈을 써야 이게 이민국으로부터 이게 영주권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제가 그것도 어제 열심히 설명을 드렸어요. 사실은 이거 10억은 유치를 해놓는 거고, 그럼 리지널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거의 제로 금리에 빌려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게 미국 상업 이자는 1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은 거기서 이제 이자 수익률을 남기는 거고, 플러스 이제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 수익을 남기는 거고, 근데 이민국은 이제 그 자기네들 투자를 안 하려는데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가서 투자를 하니까 경제를 살리고 이제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 사실은 좋은 거고, 이게 서로 가져가는 그 이익이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 속에서 돌아가는 거라 10억은 그냥 투자자로서 투자를 했다가 돌려받는 거고, 실제로 본인들이 소비하는 돈은 뭐 파일링 피, 변호사비 뭐 다 해가지고 행정비용 다 합해서 한 1억 정도, 1억 한 2, 3천 정도. 그거를 설명을 드리고, 영주권을 이제 이민국이 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리지널 센터라는 데가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성을 봐야 되는 거고, 내가 정말 일반 투자자라 그러면 ETF도 마찬가지고 뭐 부동산 PF도 마찬가지고 내가 정말 이 건설하는 시공사에 돈을 투자를 하겠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설명을 계속 드리거든요. 잘 모르세요, 진짜로. 오해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특히 이제 사기라는 거는 겉으로 봤을 적에 나만 되게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게 세상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히려 어떤 구조인지, 누가 어떤 이익을 가지고 왜 이런 구조를 짜놨는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오히려 더 이해하기가 편하니까 편하게 접근을 하세요. 이해가 되잖아요. 나만 좋게 만드는 건 없죠. 그거는 사실 사기죠. 그래서 이게 이율이 막 10%, 14% 준다는 거는 사실은 사기에 가까운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이면은 얘네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건 사실 예대 마진이에요. 상업은행에서 빌리면 자기네들이 10% 이상의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거를 이런 이민국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통해서 투자를 받으면 뭐 1인당 10억 정도니까 뭐 10몇 명만 해도 뭐 100억이고 30명 하면 3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300억에 가까운 돈을 거의 제로 금리로 얘네들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업성이 좋아지겠죠. 예, 그렇게 만드는 거라서 그런 사업을 만드는 게 리지널 센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리지널 센터가 자기가 이익이 있으니까 이거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한 눈으로 안 쳐다봐도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민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내국인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는 곳에 외국인 투자자를 끌어서 투자를 하고, 그 건설을 할 때 그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이제 뭐 호텔이나 모텔 같은 게 이루어져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영업을 하게 되면은 그 지역에 이제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거니까 그런 걸로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알면은 자기가 이해가 되니까 안심을 하고 이제 내가 투자를 하겠다 말겠다, 투자를 한다 그러면 어떤 프로젝트에 투자하겠다 그것만 결정을 하면 되니까. 근데 이걸 모르시면 되게 불안해요. 이게 내가 들었는데 사기가 아니냐, 내 돈은 뭐 10억을 쓰면은 이민국이 영주권을 줘야 되는데 왜 안 주냐부터 시작을 해서 명확하게 본인이 이해를 하면 내가 이걸 투자를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럼 투자를 한다 그러면 어느 이제 사업성이 높은 데 투자를 하겠다, 이걸 본인이 듣고 판단하시면 되니까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리지널 센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시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에. 그러니까 시행사랑 시공사가 결국 합해진 거랑 비슷한 건데, 거기서 디벨로퍼, 개발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한국의 현대건설 같은 데가 반포 몇 지구에 재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을 하겠다고 하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현대건설이 내가 이거 재개발 공사를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럼 그거를 이제 그 이민국에 투자 이민을 통해서 투자금을 받고 싶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경제성 보고서 같은 걸 다 받아봐요. 그래서 제대로 된 상업적인 프로젝트다라고 허락을 해주면은 일정 부분은 다 본인들이 대출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신한은행이나 이런 데 대출을 받겠죠. 대출을 받는데 그걸 다 받아버리면은 미국에서 상업은행 이율이 10%가 넘어가기 때문에 너무 비싸니까, 그럼 한 3분의 1 정도는 이제 신한은행 같은 데서 받고 대출을, 나머지 뭐 3분의 1은 내가 직접 돈,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직접 돈을 넣고, 나머지 한 3분의 1 정도는 그러면 좀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한테서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깝게 싸게 이제 받아서 하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럼 외국인 투자자가 한 3분의 1 정도를 하면 그 다음은 프로젝트마다 사실 좀 다르기는 해요. 이걸 브릿지론처럼 써가지고 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처음에 제1은행권으로부터 받은 그 대출을 다 갚아버리고 여기를 1순위 저당권자로 만들어버리기도 하고 뭐 그걸 그대로 가져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프로젝트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구조도 봐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쉽게 말해서 RC 리지널 센터라는 거는 이름은 그렇게 붙여진 거예요. 이민국이 이 리지널, 이 작은 지역에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과 경제를 이제 활발하게 만들고자 만든 센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연방 페더럴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서 니네가 사업을 하라는 얘기로 리지널 센터라는 걸 붙여준 거고, 우리말로 쉽게 생각하면은 완전히 그냥 일반 사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시행사, 시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지널 센터는 그래서 시행, 시공을 다 가능해요. 근데 보통은 시행사의 역할을 해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짜고요. 이제 공사 자체는 사실은 다른 데 맡기긴 하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은 시행사가 작고 시공사가 훨씬 커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시공사잖아요. 미국은 거의 반대예요. 미국은 이제 시행사가 훨씬 크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 같은 데가 그냥 시행을 하고요. 막상 시공은 정말 그 지역에 있는 어떤 건설회사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국으로 치면 시행사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오해를 또 하실 수가 있어요. 되게 작은 그런 회사라고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으로 치면 현대건설 같은 이제 큰 이제 개발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번역을 하면 RC센터라는 게, 리지널센터라는 게 뭐 시행사로 번역이 가능한데, 실제로 하는 역할은 한국의 시행과 시공사를 둘 다 같이 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 뭐 이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간단하세요.